11장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1장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타이틀을 데이트 A to Z로 붙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데이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임, 혼전, 임신. 사실 교제에서는 낙태 자체를 그렇게 포커스를 두진 않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제 사회 전반에서 이 낙태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병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10주차,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은 꽤 오래됐지만, 이제 오늘 데이트와 이성 교제를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잘 지내기, 새로운 나, 일종의 그 랩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것도 끝나고요. 자, 데이트와 이성 교제. 먼저 데이트는 뭐다? 데이트는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 사람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교제를 즐기는 것. 저는 이 정의가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괜찮은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데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할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와가지고 그랬길래 이제 야, 너 데이트가 뭔지 알아? 했더니 얘가 처음에 떠올린 거는 그 대취하자, 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떠올리면서 먹는 거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날짜?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영어책을 보니까 이제 데이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것도 또 이제 한국어와 미국의 그 이제 용어의 사용의 차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데이트라는 걸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약간 썸을 타는 그런 친구랑 만나면 뭐 이렇게 그런 느낌? 근데 오히려 데이트는 그냥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제 서로의 그런 사귐, 펠로우십을 즐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아이에게도 그렇지 사람을 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잘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0대들이 데이트를 하는 이유를 교재에 보면 이제 7가지 이유로 하거든요. 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뭐 인정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서, 또 뭐 이런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관심이 있구나, 보통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실 이 교재도 처음 시작할 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좀 비정상적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제너럴한 그런 일반적인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는 데서는 괜찮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재에는 이제 데이트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언제 데이트를 이제 시작해도 될까? 근데 나는 아직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아, 난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럼 혹시 그게 내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 데이트를 신청할 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데이트를 할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나는 데이트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 볼 때 뭐 그렇지 이런 거 궁금하지 그러면서 쭉쭉쭉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들이 참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친구랑 만나고도 싶어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11장 전체를 저희 아이에게 가르치기는, 이제 7학년의 아이에게 가르치기는 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이 데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좀 얘도 미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데이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랑 이야기해라. 이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최소한의 원칙이나 그런 지침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근데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너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부모님을 좀 쉴드를 해줘요. 부모님은 너를 가장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더군다나 10대 때는 부모는 너무 이렇게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에게, 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모님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또 그렇게 부르신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데이트를 할 때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세대는 이제 좀 오래된 세대니까, 지금 세대에 비해서는. 근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부모님이랑 좀 거창하게 데이트 계획을 막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교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요. 언제 데이트를 시작을 해야 되냐? 사실은 원칙은 없어. 근데 뭐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님과 상의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는 데이트에 관심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너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거 이제 또 교재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교재는 딱 분명하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심으로 하는 건 그건 맞는 데이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트를 어떻게 신청할까? 사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고민은 많이 했겠죠.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좀 남자와 여자의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나 이런 내용을 다 정하고 솔직하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고요. 또 데이트를 할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억지로 꾸미지 마라. 그냥 너 자신, 너답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까?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걸 바라는가? 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성적인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경계선이더라고요. 얘는 아직 그냥 썸 타고 그런 정도만 있는 애인데 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딱 아직 오픈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물론 그 나이대가 되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잘 캐치를 하고 얘기를 할 거냐. 이제 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타이밍을 두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섹스팅이라는 말은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성을 오락처럼 즐기는 것 그냥 근데 요새 문화 자체는 되게 너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한국 드라마 봐도 이제 조금 눈 맞으면 그냥 이렇게 하룻밤 보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렸을 때 청춘 드라마는 그 뽀뽀 한번 하려면 그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보는 문화의 레벨이 그때보다 엄청 더 나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오락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사실 성경적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전 사실 제가 모르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지했구나. 세상에 12세에서 14세가 아는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대 성이 문제가 될 때 아이들이 피임하는 걸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가르치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잘 가르칠 것인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게 될 것 같고, 근데 피임과 관련해서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완벽한 피임은 없다. 완벽한 피임은 금욕뿐이다.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임 방식을 쓰든 20%는 임신을 하게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00명의 여성 중 20명이 1년 내에 의도치 않은 임신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피임이 필요하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고 금욕이 완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교재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욕만이 100% 효과가 있는 피임법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야. 느낌표 짱!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런 내용으로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크면서 이제 또 주변의 그런 문화에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전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점은 낙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해요.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게 먼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아이를 낳지 않고 죽이는 것도
그 낙태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 표현을 그대로 읽으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또 하나의 나쁜 선택, 즉 낙태를 막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이제 이 낙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논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죽이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누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대에게 아무런 그런 뭐랄까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없이 내 잣대를 딱 기준 대면서 야 그거 죄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문제라면 내가 그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이성애자 분들에게는 나는 결코 동성애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너무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뭔가 그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낙태는 너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것도 복잡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이런 성병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12살에서 14살 아이에게 여기까지 가르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은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11장에서의 가장 좋은 질문은 이거 같아요. 마지막에 더 생각해 보기인데, 부모님은 나의 데이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데이트와 관련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아직은 데이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는 별로 큰 게 없을 수 있지만 좀 이제 막 이성에 대해서 관심 있고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는 자녀라면 부모와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또 건강한 건지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이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